안녕하세요. 히야 한국어 히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읽은 책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책은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일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책이죠. 제목이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니까 나를 사랑하자?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자? 이런 내용이겠구나 예상했는데 실제 내용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나하나 읽다 보니 이 주제는 좀 뻔해도 너무 뻔해서 우리가 잊고 사는 사실과 진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내용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맞아. 나도 그랬었는데 그렇지. 공감하면서 읽었습니다. 나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의 삶도 완벽하지 않음을 기억할 것. 이건 특히 SNS를 할 때 항상 명심해야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사진을 보는 순간 부럽다. 자신의 모습과 그 사진 속 모습을 비교하게 되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마 오늘도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내가 팔로우한 사람들의 사진을 보면서 심지어 인스타 알고리즘에 의해 우연히 보게 된 사진들을 보면서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사진 속의 그 모습은 그 사람의 모든 게 아니죠. 사진으로 보는 저 완벽한 모습이 다가 아니다. 부러워하지 말자. 내 인생도 나쁘지 않아. 항상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목을 기를 것. 다양한 스타일의 옷을 사 입어보고 자신에게 맞는 옷을 찾을 수 있는 안목을 길러라. 여러분은 동의하시나요? 저는 완전 동의합니다. 이 작가는 20대 초반에 인생의 노하우 같은 것을 모아둔 책을 읽었다고 했는데 사실 저도 20대 초반에 그런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때 제가 읽은 책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었어요. 이런저런 옷을 많이 입어보세요. 근데 사실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 못했어요. 어차피 내가 주로 입는 스타일은 정해져 있는데 여러 옷을 사는 건 돈 낭비 아닌가? 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양한 스타일의 옷을 사 입어보는 건 돈 낭비가 아니라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안목을 기르기 위한 투자. 살아가면서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한 안목을 기르려면 어느 정도의 수업료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낯선 곳에도 가보고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되고 무엇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지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안목은 사람에 대한 안목도 아주 중요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나와 더 잘 맞는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울 수 있으니까요. 다들 알아서 행복할 것. 부모의 행복이 자녀의 행복에 의해 결정되면 부모는 자녀의 행복을 염려하지만 그런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는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 결과 부모도 자녀도 행복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부분을 읽을 때 저는 제 부모님이 생각났어요. 요즘 제 부모님은 부모님만의 즐거움과 행복을 찾으신 것 같거든요. 2, 3년 전에 은퇴하시고 지금은 예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 배웠던 것들도 배우시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시고 취미생활도 하시면서 그렇게 지내세요. 하루하루 즐겁게 사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행복한 부모님을 보니까 저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각자 스스로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게 우리 모두 다 같이 행복해지는 길인 것 같아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독자들이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책의 제목인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대신 나는 행복하게 살기로 했다. 나는 현재에 집중하면서 살기로 했다. 나는 너무 열심히 살지 않기로 했다. 등등 이런 다짐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 문장을 완성한다면 뭐라고 하실 건가요? 나는 땡땡땡땡 살기로 했다. 저의 다짐은 나는 도전하면서 살기로 했다. 오늘의 단어입니다. 1번 생각나다. 생각나다는 이미 알고 있던 것을 다시 기억해내다 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랜만에 초등학교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 얼굴은 알겠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이름이 뭐였지? 이름이 기억났어요. 생각났어요. 이렇게 생각나다는 내 머릿속에서 잠자고 있던 어떤 기억이나 생각이 다시 일어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서 포인트는 이미 알고 있던 것이에요. 호주를 생각하며 캥거루가 생각나요. 호주라는 자극을 받아서 제 기억 속에서 자고 있던 캥거루라는 이미지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럼 여기서 생각하다와 생각나다의 차이점은 뭐예요? 생각하다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호주를 생각해요. 반면 생각나다는 노력하지는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를 생각하면 캥거루가 생각나요. 저는 고등학교 때 주말마다 친구랑 김밥을 사 먹었는데 요즘도 김밥을 보면 가끔 그 친구가 생각나요. 그리고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이 책을 읽을 때 부모님이 생각났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면 오늘 제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나요? 2번, 생각이 들다. 이 생각이 들다는 어떤 생각이 우리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이 들다는 방금 얘기한 생각나다처럼 자연스럽게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생각나다는 원래 알고 있던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고 생각이 들다는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각나다는 원래 내 머릿속 그 방에서 자고 있던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고 생각이 들다는 어떤 생각이 밖에서 안으로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프랑스 노래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너무 예뻐서 프랑스어를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프랑스어를 배우고 싶다는 새로운 생각이 제 머릿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부모님이 생각났는데 하루하루 즐겁게 사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재밌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오늘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책 리뷰를 해봤는데요. 오늘 에피소드가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팔로우 꼭 해주시고요. 스크립트가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꼭 확인해 보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